네, 이번 시간에는 팟캐스트 좋으심에 보내주신 사연을 하나 다뤄볼까 하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사연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었어요. 네, 그 중에 짧은 사연인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을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좀 읽어주시죠, 정 PD님. 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째랑 있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루에도 엄마를 수백 번 불러서 질문하고 말 시키고 제가 하도 지쳐서 그만 좀 얘기하라고 할 때가 많네요.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같이 있는 자체가 즐겁지가 않고 그저 저한테 말 좀 안 시켰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고 죄책감도 들지만 제 마음을 어쩌지 못해 괴롭게 짝이 없습니다. 혹시 이 사연에 공감이 가요? 이 사연이요? 예. 그쵸. 조금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어 본 적은 없죠? 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네. 있구나. 네, 있습니다. 네. 네. 엄마들은 참 이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진짜. 사실,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또 그만이지만. 그렇죠. 안 볼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네. 아이는. 안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없으면. 아무 선택의 여지가 그러니까.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분들이 아까 여기 이분 사연 주신 것처럼 죄책감은 드는데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근데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나는 나쁜 엄마인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내가 이런 엄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순간이 있다. 순간?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시간이 있다로 바꾸는 거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순간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왜냐면 내가 나쁜 엄마면 이거는 정말 관계 본질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저도 여기서 말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첫째에 대해서 많이 그런 감정을 느껴요. 엄마들이 첫째, 둘째 있으면. 그리고 보통 이제 둘째가 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를 키우는 엄마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애는 집에 있는데 길을 가는데 엄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죠. 뭐 저는 요즘도 가끔 약간 환청이 들려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띡띡띡띡 하고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이럴 것 같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남의 애랑 우리 애랑 구별을 못할 정도라는 건 이 뇌가 엄청 각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이렇게 엄마 소리가 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 좀 부르라고 그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누구한테나 있고요. 이제 그런 순간이 조금 더 많은 애들이 있고, 이제 좀 적은 애들이 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엄마가 있고, 좀 덜 하는 엄마가 있을 뿐이죠. 갑자기 요즘에 딸한테 엄마 좀 부르지 말래? 그리고 옛날엔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30분만 부르지 말아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그 30분 더 나를 안 부르면 자유로운 느낌? 근데 절대로 이렇게 30분 안 되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런 거는 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성격 그리고 엄마의 기질이나 성격 이런 거에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에 되게 차이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유난히 더 힘들어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엄마를 또 분명히 많이 부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10대 1? 10대 1? 예. 10으로 10만큼 따님이 더. 예. 우리 아들은 엄마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기질적 특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차원들이 있는데 제일 이렇게 우리 딸하고 아들이 차이를 보였던 게 보상 의존성이라는 기질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보상 의존성.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보상은 사람과의 접촉에서 느끼는 보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봐주고 이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는 거에 되게 예민한 애가 있고 그런 거에 별로 예민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딸은 유난히 예민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은 유난히 안 예민한 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아주면 이렇게 참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나를 예쁘다고 안아주니까 있지만 자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빨리 가서 놀고 싶어. 그다음에 이렇게 필요한 때 외에는 접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편한데 얘가 성장하면서는 친구가 좀 적은 거 아니야? 너무 친구랑 노는 시간이 적은 거 아니야? 너무 무리에 잘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기질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강아지도 어떤 강아지는 되게 막 사람한테 막 안기는 강아지가 시츄가 주로 그러지 않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강아지는 있는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는 만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안아주면 좀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품종마다 다른 것 같고 네. 고양이는 또 훨씬 강아지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도도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보상 의존성 이 높은 아이라면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게 낮은 아이들은 이렇게 그려요. 높은 애들은 엄마 이거 나 잘했어. 엄마 이거 나 잘했어. 맞아. 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게 적당히 궁합이 맞으면 오 잘했어. 오 이렇게 했구나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궁합이 안 맞으면 끝까지 그려. 그냥 너 혼자 그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아이는 엄마를 이제 수백 번 불러서 질문하고 그러니까 그 보상 의존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를테면 보상 의존성이 비슷하면 괴롭지 않아요. 서로 그냥 네. 터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라든지 예를 들면 아이가 보상 의존성이 낮은데 엄마가 높으면 얘가 혼자 그리면 서운해해요. 그래서 괜히 가서 건드리는 거죠. 뭐해? 재밌어? 그럼 얘는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서운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엄마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애는 그럼 이제 크면서 더해지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 애는 좀 무뚝뚝해서 서운해요. 근데 이런 애들이 요 측면에서 그렇구나.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당연히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부르긴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보통 문제가 되는 건 나는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은데 아이가 좋을 때 그럴 때 가장 이제 괴롭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에 따른 엄마하고 아이 간의 궁합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정 PD님 잘할 때는 엄마가 누가 더 키우기 쉬웠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저는 누나랑 나이 차가 꽤 났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를 키울 땐 누나에 대해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있다고. 얘는 이랬는데 너는 이랬어. 뭐 얘는 손댈 거 없었는데 뭐 너는 둘 다 순했다라고는 해요. 굉장히 운이 좋으시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날 말했나 몰라. 사랑했나 몰라.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궁합이 안 맞을 때 엄마가 느끼는 괴로움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엄마의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궁합이라는 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해요. 네. 궁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이하고 엄마 사이에. 네. 정서적 궁합이 있고 행동적 궁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건데 그것만 다르다고 이게 어디에서 언제인데 정서적 궁합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엄마하고 아이하고 느끼는 정서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할수록 궁합이 맞는 거고 이게 다르면 뭐 예를 들면 아이는 위험 회피라는 기질이 강해. 네. 그럼 위험 회피가 높은 애들은 겁을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그게 낮아. 그러면 엄마 뭐 개미 무서워하는 애들 많은 거 아세요 혹시? 아니요. 개미를 무서워하는군요. 개미를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무튼 내 조카는 이제 개미를 무서워했는데 네. 그럼 길을 가다가 오 하고 이제 발을 동동 개미 하는데 터프한 엄마는 그걸 이렇게 발로 턱 밟습니다. 자 개미 없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야 개미가 뭐가 무서워? 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건 정서적 궁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엄마도 위험 회피 성향이 높으면 개미구나 하고 이제 얘를 딴 데로 데리고 가겠죠. 그러니까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게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하게 느끼면 애가 왜 그러는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그렇죠.
대처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애는 겁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게 높아. 위험의 피가. 그래서 둘이 같이 놀이터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막 기어 오르겠죠. 그네도 싱싱 타고 그러면 엄마는 밑에서 어떻게 돼요? 야, 조심해. 그치. 천천히 내려와. 그럼 이제 얘랑 놀이터 가는 게 엄마는 너무 버거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 궁합은 이제 이렇게 네.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비슷한가에 따라서 이제 엄마가 편하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적 궁합이 있어요. 네. 자, 행동적 궁합은 얘의 활동량에 대해서 엄마가 얼마나 편하게 느끼냐예요. 활동량? 그렇죠. 활동 범위.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기서 놀면 되는데 계속 이거를 계속 어지르는 애들도 있고 이제 제일 잘 나타나는 건 공공장소나 놀이터, 백화점, 뭐 대중교통 이렇게 할 때 얘가 얼마나 막 이렇게 넓은 반경으로 빠르게 움직이냐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문적으로 얘기했나? 예전에 이제 우리 딸을 키울 때는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문이 딱 닫히면 현관문이 아파트 현관문이 이렇게 띠리릭 하고 잠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열쇠로 잠궜어야 돼요. 근데 얘를 데리고 나와서 열쇠로 잠그고 이렇게 돌아가면 애가 없어져요. 아. 네. 벌써 다다다다 없어지죠. 근데 뭐 어렸을 땐 다다다다인데 좀 크니까 소리도 안 내고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 행동 반경이 좁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이제 이 행동 궁합이 잘 안 맞았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항상 어디 갔나, 그리고 이렇게 막 가면 이렇게 저 정도면 내가 이제 천천히 따라가면서 지켜보면 돼 하는 것보다 더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켜보다 뛰어야 돼요 어느 순간. 근데 이제 대조적인 건 남편은 애하고 또 이게 맞아요. 행동궁합이. 그러니까 애가 저는 뭐 한 50m 앞에 가면 되게 그때부터는 불안한데 남편은 100m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보 쟤 가는데 그러면 뭐 어때서 이러니까 이제 저하고 남편의 행동궁합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셋이 가면 저만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정말 같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다 기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괴로운 겁니다. 맞으면 수월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되게 다르게 해석한다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참 괴로움이 들고 주로 부모님들이 많이 자책을 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자책보다 조금 더 원초적인 게 있어요. 얘가 싫어요. 예.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음식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 그런 게 신경 쓰일 수 있죠. 그렇죠. 그거 한 개 때문에 뭔가 다 싫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안 사랑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 근데 쩝쩝거리는 소리 진짜 싫어.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를 좋아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온순한 표현이고 싫은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얘가 싫을 때 이를테면 여자친구가 쩝쩝거려서 싫은 거랑 결혼했는데 아내가 쩝쩝거려서 싫은 거는 크기가 다르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주면 막 생생하죠. 네. 근데 엄마로서 얘를 싫어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다면 나한테 너무 괴로움을 주는. 그렇지, 헤어질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얘는 나 아니면 없잖아. 그렇죠. 아내는 이혼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싫은 느낌이 엄청나게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 싫은 애가 하나 있어. 좋은 애가 있어. 그러면은 이 인지부조와 어마어마한 인지부조와 죄책감은 엄마를 엄청 고통에 몰아넣습니다. 그렇겠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이거를 해결시켜 드리는 네. 어떤 그 방편으로 자, 그 여자친구가 쩝쩝거리는 건 싫어.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네. 네. 물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는 건 사실은 사랑하는 느낌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 만나고 제일 처음이 제일 사랑하죠. 막 이렇게 눈이 계속 양쪽이 하트가 되는 눈을 뜨면 하트. 근데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사람을 전 인격체로 좋아하고 뭐 이런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성욕 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이성과 책임이 수반된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를 얼마나 싫은 느낌이 들게 해도 그 엄마가 끝까지 책임지는 게 사랑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애들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는 아기 때는 계속 사랑스럽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냐면 똥도 예뻐요. 네. 근데 이제 한 돌에서 두 돌만 되면 점점 사랑하는 시간이 달라져요. 잘 때 예쁩니다. 잘 때 정말 뭉클하는 사랑이. 맞아. 그리고 왜 난 잘 때만 예쁘지? 하고 또 괴로워요. 자, 그래서 24시간 내내 얘한테 막 그 하트가 뿅뿅뿅 날라오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꼴보기 싫은 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얘를 돌본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싫어, 좋지 않아. 자, 이걸로 내가 괴로워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인 거죠. 그쵸? 좋지 않아. 야, 밥 그렇게 먹어? 됐어. 밥 안 줘. 자, 이러면은 내가 나쁜 엄마죠. 근데 밥 먹지마 해놓고 아유 저게 배가 고플 텐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안 맞으면 저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좋아하기 어려워요. 남편도 그렇거든요. 좋아하는 걸로만 따지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좋아하지 않는 행동이 100 중에 99지만 함께 살아간다는 거,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딘다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내가 애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 되게 너무 매몰돼가지고 자책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그냥 얘랑 같이 살아가고 기본적인 건 돌봐주고 그거는 사랑이고요. 엄마도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쵸. 네, 엄마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아이의 이런 행동은 조금 더 좋고 어떤 행동은 싫고 그래서 그냥 엄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아이를 책임지고 돌보려는 그리고 가급적 그걸 애정으로서 주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엄마로서 자격이 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궁합이 좋으면 진짜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궁합이 안 좋으면 그냥 내 탓이에요. 나랑 기질 비슷한 애를 놔줬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냥 남편 탓입니다. 뭐 남편이나 시아버지나 친정 엄마가 있어요. 꼭.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고르다가 이 컨비네이션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얘를 사랑하는데 얘 이 행동은 정말 좋아할 수가 없어.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아마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